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후! 저는 오늘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셀토스 리뷰를 마치고 언제나 그랬듯 반납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즉 부분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파워트레인의 변화와 라인업의 변화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셀토스 같은 경우는 1.6 터보 가솔린 모델과 또 이제 디젤 모델까지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뭐 친환경 그런 정책 때문에 디젤 파워트레인은 아예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22년식부터는 가솔린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가솔린 모델만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지만 파워트레인 라인업이 두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1.6 터보는 그대로 유지한 채 2.0 자연흡기 모델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현재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바로 2.0 자연흡기 모델입니다. 2.0 자연흡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 새로 만든 파워트레인은 아니고 원래는 수출용이었습니다. 수출용으로 2.0 자연흡기가 나오다가 코나에 먼저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코나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코나에 들어가는 2.0 자연흡기 엔진이 이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이 셀토스 신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2.0 누 MPI 가솔린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 누 MPI 엔진 자체가 굉장히 정숙성이 좋습니다. 대신 좀 이렇게 마력이라든지 힘은 뭐 터보에 비해서는 조금 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 뭐 파워풀하게 뭐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상 주행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막 크게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은 아닌데요. 여기서 이렇게 급가속을 제가 해볼게요. 급가속을 했을 때는 이 엑셀 페달은 뭔가 민감해지는 것 같은데 막상 이 계기판을 보면은 막 그렇게까지 고속으로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도 엔진이 조금 힘이 부족하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대신 지금 이 무단 변속기, 이 CVT 대신 IB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IBT 같은 경우는 기존의 CVT보다 이 동력을 이끌어내는 게 체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수를 체결하는 느낌과 함께 효율성도 챙기면서 운전의 재미까지 갖고 있는 일석이조의 무단 변속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기존 뭐 좀 소형급에 들어가는 CVT랑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엑셀링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단수가 체결된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오버하자면은 좀 전기차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렇게 미션이 체결된다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지만 뭐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있고 라인업의 변화도 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진짜 웬만해선 디자인 극찬을 잘 안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차들에게 좀 약간 짜게 구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뭐 흠잡을 곳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디자인 자체가 호불호도 없을 뿐더러 원래 기존 구형 셀토스 디자인 자체가 원래 예뻤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완벽한 디자인을 잘못 손보게 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셀토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완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선하게 다른 모습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디자인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입니다. 지금 약간의 터널에 들어왔는데요. 무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은 사운드 무드램프라고 해가지고 이 센터 쪽과 여기 스피커 쪽에 또 램프가 들어오거든요. 약간 무드등처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파티타임으로 해놨는데 이게 야간에 보여드려야지 잘 보이는데 그 있잖아요. 약간 미사리 노래방 가면 나올 법한 그런 막 은은한 그런 라이트 감성이 나오거든요. 막 빨간 색깔, 초록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보라 색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이 바뀌면서 굉장히 뭔가 이 라이트 튜닝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무드램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좀 약간 컬처 쇼크였어요. 아니 순정에 이런 무드램프가 들어간다고? 아무튼 이런 옵션들도 좀 젊은 층에서 좋아할 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거의 풀옵이거든요. 이 시그니처에서도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넣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2,800에서 90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 3,000 정도 되는 건데요.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으로 뽑았을 경우에 만족감은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이 가격만 따지면 제가 본편에서도 누누이 말을 했지만 3,000이란 말이죠. 3,000이면은 저 웬만한 차들을 다 비벼볼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뭐 소나타까지도 살 수 있고 SUV로 치자면은 스포티지, 투싼, 토레스, 그리고 조금 하위 트림으로 가면은 소렌토 아니면 산타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깡통으로 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깡통으로는 살 수 있는 그런 비벼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금액대이기 때문에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소형 SUV를 3,000 주고 사는 건 좀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2,500 정도에 끊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0 자연흡기 모델 같은 경우는 1.6 터보에 비해서 약 1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트림도 똑같아요. 뭐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노블레스 이렇게 똑같은데 거기서 마이너스 100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한 190만 원 정도 올랐지만 2.0 자연흡기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신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서도 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약 90만 원만 추가를 내면은 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2.0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좀 뭐 가속이라든지 힘 이런 것들이 1.6 터보에 비해서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계속 내가 뭐 쏘는 타입이거나 아니면 뭐 계속 뭐 고속도로를 뭐 달리는 타입이 아닌 이상 지금 서울이거든요. 이렇게 막히는 서울 시내에서는 전혀 부족할 게 없으니까 2.0 자연흡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는 좀 이렇게 운전 좋아하고 막 나들이 좋아하고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이제 출퇴근용 아니면은 이제 엄마차, 그러니까 애기들 뭐 학교 보내주고 그런 용도나 아니면은 좀 연세가 조금 많으신 그런 부모님 차,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는, 왜냐면은 뭐 그랜저 사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유지도 그렇고 또 차도 크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차 이런 것들도.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는 뭐 차체가 커지긴 커졌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선을 가더라도 이 좌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 운전도 편합니다. 차체가 크지도 않으면서 약간 전고가 높다 보니까 시야도 굉장히 좋고, 지금 앞에 G80 구형이 있는데요. G80 구형 지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야각도 좋은데 주차도 편리하고, 또 이제 차가 또 뭐 힘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사고가 날 확률이 힘 좋은 차에 비해서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이제 허가호가 들어가 있는 렌터카인데요. 보통 렌터카 같은 경우는 터보 모델보다는 자연흡기 모델을 많이 뽑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렌터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가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운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도 막 이랬다 저랬다니까 뭐 첫째 날은 되게 팍팍 밟았는데 둘째 날은 되게 스무스하게 가네? 그러니까 얘 차도 어떻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나는 좀 약간 달리는 차가 돼야 되나? 아니면 느리게 가야 되나? 얘도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고장이 없는 이 파워트레인 조합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0 자연흡기 같은 경우는 누 MPI 엔진의 IBT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가 크지가 않고요. 웬만해서 장고장도 잘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1.6 터보 같은 경우는 일단 CBBD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CBBD 엔진 같은 경우는 이 DM8 소나타를 시작으로 요즘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DCT 7단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뭐 저속에서 뭐 꿀렁거리고 뭐 변충이 심하다, D드라이브를 넣는데 후진이 되고 후진으로 넣는데 뭐 전진이 된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이 소형급에서 최초로 자동 8단 변속기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신형 1.6 터보를 타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고급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행 감각 자체가 좀 파워풀하게 쏘면서도 뭔가 좀 그렇게 날티나지 않는 그런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2.0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엔진부터가 다르니까 터보가 들어가잖아요.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일반 자연흡기에 비해서 이 갈아줘야 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터보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 발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DCT 같은 경우는 이 듀얼 클러치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일반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수명이 조금은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를 오래 탔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자동 8단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진짜 칭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2.0 모델 같은 경우는 신차로 사도 좋긴 하지만 한 7, 8년 지났을 때 중고차로 사면 진짜 메리트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중고차 살 때 보통 연식이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들은 어디 하나가 고장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터보차저가 달려있고 뭐 듀얼 클러치 미션이야. 그러면은 좀 고장날 확률이 어떻게 보면 높죠. 그러니까 차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사왔는데 수리비가 한 2, 300 깨지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1,000만 원 주고 차를 샀지만 실질적으로는 1,300만 원으로 차를 산 것과 동일한 건데, 이 7, 8년 지난 중고차를 2.0 자연흡기를 샀을 경우에는 뭐 터보차저가 없기 때문에 뭐 엔진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이 누후 엔진 자체가 장고장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리고 IBT, 이 무단 변속기 자체도 뭐 고장이 안 나진 않아요. 고장이 납니다. 하지만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가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미션 고장 났어. 근데 DCT 같은 경우는 한 2, 300 깨지는데 이 IBT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미만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수리를 하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2.0은 나중에 7, 8년 지났을 때 중고차로 사시는 게 정말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6하고 2.0하고 일단 자동차세가 다르니까 이걸 감세하려면 도대체 2.0을 샀을 경우에 몇 년을 타야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1.6하고 2.0하고 자동차세가 약 24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걸 상쇄하려면은 차값이 지금 2.0이 100만 원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상쇄하려면은 2.0을 샀을 경우에 4년 미만을 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4년 이상 타게 되면은 자동차세가 조금 더 비싸지니까, 이 차값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4년 미만으로 탈 거다, 4년 미만으로 셀토스를 조금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탈 거다, 그러면 2.0을 사시는 게 좋고요. 4년 이상 좀 나는 이 차를 오래 탈 거다 하시는 분들은 1.6을 사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 급이 소형이다 보니까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노면 소음, 아니면은 승차감, 통통 튀는 승차감,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었는데요. 신형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좀 신경을 써주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리뷰를 했는데, 역시나 차 급을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시속 70km로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풍절음이 마이크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꽤 시끌벅적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무엇보다 좀 크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차감, 제가 이 소형 SUV를 안 좋아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좀 통통 튀는 승차감 때문이거든요. 근데 역시 이 셀토스도 신형이 나왔지만 여전히 통통 튀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시승 중인 EWD, 그러니까 전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에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우가 묶인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측만 돌을 밟아도 좌측까지 이렇게 메아리가 쳐버리는. 그래서 뒤에 탔을 때는 야, 이거 승차감 아주 다이내믹하구나, 재밌구나, 약간 놀이기구를 탄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멀티링크가 들어가는 AWD를 넣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사실 이 AWD도 타보긴 타봤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물론 이 EWD에 들어가 있는 토션빔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근데 막 그랜저만큼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멀티링크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이 EWD에 들어가는 토션빔보다는 조금은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편 리뷰에서 옵션 비교를 해보다가 이 신형 셀토스의 특장점은 물론 이 다이얼식 기어 레버도 있긴 하지만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게 최고 트림 그래비티를 가더라도 선택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한 200만 원을 추가를 해야지 넣어주는 건데요. 요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걸 안 넣으면은 그냥 되게 밋밋해요. 되게 밋밋하고, 요런 거는 그래도 최고 트림 가면 기본으로 넣어줄 법한데 약간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형 셀토스의 판매율을 살펴보면 1.6 터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이 2.0 자연흡기가 100만원 정도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마력이 한 50마력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원래 셀토스 자체가 잘 나가는 차가 아닌데 더 안 나간다고? 이거를 굳이 2-3천을 들여서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2.0 셀토스를 이틀간 타보면서 느낀 점이 그래도 이런 일상생활에선 부족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됐었던 이 소나타 DM8, 그러니까 소나타 신형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 2.0이 좀 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2.0에 들어가는 CBBD 엔진이 지금 이 셀토스 2.0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엔진 자체가 뭐라 그럴까, 파워풀하고 막 다이내믹하고 운전에 재미를 주고 막 팍팍 쏙쏙쏙 잘 나가는 그런 엔진이라기보단 좀 내구성이 좋으면서 부드러운 가속감을 원하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K 정서랑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신형 소나타 리뷰하면서 진짜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나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6 터보가 나왔잖아요. 1.6 터보는 확실히 잘 나갑니다. 아무튼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 소나타도 생각보다 많이들 타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밟는 맛이 없을 뿐인 거지 일상생활 뭐 이렇게 주행하고 뭐 출퇴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셀토스도 2.0을 사시더라도 주행에 있어서 지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 손 볼 게 없기 때문에 뭐 유지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덜하고 또 차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숙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엔진에서 오는 소음 진동이 실내로 유입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2.0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자동차세가 문제인 거죠. 앞에 지금 마침 코너가 있어서 코너를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코너링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약간의 뭐 SUV라서 롤링이 없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핸들링 같은 경우도 민첩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진 않는 딱 노멀하고 컴포트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데일리카로 타기 정말 좋은 차인 거예요. 조용하지, 적당히 잘 나가주지, 장고장 없지,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코너에서는 조금 더 날렵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날렵한 코너링을 위해서 인치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평상시에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인치를 다운을 할 것이냐, 요 두 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저 앞에 택시가 급하게 꺼들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급하게 밟았는데요. 브레이크 감각 같은 것들도 구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런 작은 차들은 일단 브레이크 담력 자체가 조금 초반에 잡혀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밟는 족족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운전자가 쏠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제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좀 믿음직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편한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그니처 아래 등급에서는 다이얼 기어 레버 대신 그냥 드드득 그냥 물리적인 방식의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그 물리적인 기어 레버 공간을 만들면서 지금은 또 이제 다이얼이 있다 보니까 여기 뭐라 그럴까, 이 기어 노브 쪽 공간이 굉장히 광활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뭐 프레임이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뭐 전폭 이런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 다이얼식 기어 레버가 들어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공간을 덜 차지하다 보니까 뭔가 이 심리적으로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지턱. 이게 1열에서는 방지턱을 넘더라도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구형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충격 감쇄 같은 것도 구형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폭신폭신하게 좀 충격 감쇄를 약간 부드럽게 유하게 풀어냈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이 뒤에, 그러니까 뒷자리에 타면은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신형 셀토스는 1열과 2열의 승차감이 굉장히 갭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셀토스를 혼자 내지 둘이 타실 거면은
굳이 AWD를 안 넣으셔도 되고요. 돈 아끼는 게 좋으니까요. 만약에 패밀리카로 뭐 4인 가족이라든지 3인 가족이 탈 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AWD를 넣어서 멀티링크를 취하시는 것이 좀 편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좀 방지턱이 큰 곳을 넘어가게 되면 또 충격 감세가 부드럽진 않네요. 확실히 차가 아무리 좋아지고 뭐 편의 장비 옵션 빵빵하게 넣어놔도 차급, 그러니까 이 차급에 맞는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진 미션의 궁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가장 좋은 옵션은 차급을 높이는 것. 이 말 저는 진짜 완전 공감합니다. 최고의 옵션은 차급을 높이는 것. 근데 또 차급을 높였는데 깡통을 타면 또 만족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셀토스는 블랙 인테리어 말고 이렇게 카멜 인테리어, 그러니까 유색 시트가 적용이 된 차를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특히 이런 작은 차들은 뭔가 유색 시트를 넣으면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형 같은 경우는 뭐 차급이 소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미흡한 만듦새가 항상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너무 플라스틱, 생플라스틱 너무 많고 뭐 조립도 막 그냥 엉성하게 해놓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신형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여전히 뭐 플라스틱이 없진 않습니다. 여기 도어 상단을 시작해가지고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플라스틱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암레스트, 이런 가죽 질감 같은 것도 그렇고 시트라든지 그 시트의 질감도 보기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현재 기름을 아끼느라고 계속 에코 모드로 달렸는데 에코랑 지금 노멀로 바꿨거든요. 에코랑 노멀이랑 큰 차이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포츠로 했을 경우에 약간 더 엑셀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가속감이 아주 살짝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감 속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 차로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맨날 뭐 사람이 어떻게 운전의 재미만 느끼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다니는 게, 편하고 빠르게 다니는 게 최고죠. 지금처럼 이 다리 이음새를 갈 때는 또 충격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급의 18인치 휠은 진짜 너무 오버 스펙인 것 같고 17, 16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옵션 때문에 뭐 시그니처 가면은 자동적으로 강제적으로 18인치 휠을 껴주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고 진짜 차라리 가격을 빼주고 선택으로 넣을 수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튼 신형 셀토스 첫 차로 타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특히나 구형보다 더 좋아진 옵션들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방향지시 등을 점등했을 때 이 계기판에 오는 이런 후측방, 이런 모니터 이런 것들도 초보 운전자분들께 굉장히 좋은 옵션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옵션들이 없어가지고 나 셀토스 탈 건데 이게 없어. 그럼 어떡하지? 그럼 스포티지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급을 높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신형에서는 옵션도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있고 또 이제 예쁘고 또 주행 감각도 구형에 비해서는 조금 또 나긋나긋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리 없이 스트레스 없이 오래 탈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신형 셀토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 중심은 정말 막히네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